안녕하세요. 알리마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네, 저희가 그때 아마 여기까지 봤을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 이분이 리커창 총리인데, 중국은 경제는 총리한테 맡깁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경제를 담당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원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뭐 경제부총리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담당하게 시키긴 하는데 결국엔 또 대통령한테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총리,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권한이 중국보다는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리커창 총리의 경제 관련 쪽 권한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서 전인대 전국인민대표 대표회의를 이제 짧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고 저기 정부 업무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 제조 2025를 소개했죠. 그러면 이제 국무원,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이 굉장히 경제를 컨트롤하는 이제 국가 재정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이 2015년 5월 8일 중국 제조 2025회 전문을 공식 발표했고 향후 135개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죠. 그리고 14호개 그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2025년 또 5년 계획인데 이게 바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산업 고도화. 산업 고도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제조업을 첨단 제조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조금 값이 싸고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반 제조업에 중국이 굉장히 강한 가성비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그런 제조업이었지만 첨단 제조업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질을 조금 높이고 가격은 확 올리는. 그래서 이제 독일이랑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만 찾는 사람들이 90%라고 보면 그 중에 이제 한 10%는 이제 가성비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납품받고 싶어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명품 수요는 결국에는 이제 이 적어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80% 정도 낮은 비율이지만 수요는 있다. 그래서 명품이 계속해서 잘 팔리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걸 이제 제조업에다가 넣은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여기도 나오지만 30년을 3단계 거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1단계가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는 거죠.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 독일, 일본, 미국의 이 기술력을 모방으로 이렇게 버텨왔는데 응용 기술이죠. 응용 기술이 결국엔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기술이 없는 거죠.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은 다 로열티를 주면서 받아온 거죠. 그러면서 또 카피캣으로 응용 기술을 하는 건데 그걸 중국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생각했어야죠. 첨단 제조업 이제 기초 기술, 기본이 되는 기술을 잘 나갈 때 많이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결국에 응용 기술에만 머무르면서 일본의 보복을 당하고 지금 부랴부랴 뭐 서부장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중국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관련된 회사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계속 중국 제조업에 밀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차라리 우리나라가 금융으로 중국에서 부를 창출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단타로 하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 가치주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중국에서 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그런 소비를 한 굉장히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 1단계에서 이제 양적인 면에서 이제 달성한 것을 제 기술, 품질, 이윤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고도화된 제조 강국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스마트화, 노동 생산성 제고,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 감축. 그 2단계로는 이제 글로벌 제조 강국 내 중간 수준을 확립하고, 중간 수준을 확립한다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제껴지는 거예요. 2026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제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랑 일본을 이제 목표로 가겠죠. 일본도 이때쯤엔 이제 2030년 전쯤엔 또 제껴질 거예요. 남은 건 독일이죠. 여기 이제 3단계가 나온 거죠. 독일.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한다. 여기서 독일이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45년까지 25년 남았죠. 25년, 지금 30대이신 분들, 20대이신 분들, 충분하죠. 예, 이 25년의 기간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은 또 들쑥날쑥할 거예요. 예,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빠져나오고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빠져나오고 하는 게 10년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락폭락이 한 두세 번 올 거고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15년은 미국의 나스닥처럼 쭉 간다는 거죠. 15년. 예,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게 가치 투자예요. 예, 10년, 25년을 쭉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예, 폭락했을 때는 그만큼 뭐지, 그 전에, 폭락 전에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급속도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예. 그럼 중국제 2025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시간엔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